당독소가 우리 몸의 세포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독소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용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독소가 결합하는 수용체를 이 레이지라고 합니다. 이런 수용체 중에는 고정형 수용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동형 수용체가 있습니다. 고정형 수용체는 당독소가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이렇게 신호를 타고 들어와서 세포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시그널이에요. 반대로 이 이동형 수용체는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이 당독소를 결합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시켜주는 이건 좋은 수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독소 수용체 중에서 이 레이지를 올릴 것이냐, S레이지를 올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S레이지를 올려야겠죠. 이 S레이지를 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소로는 이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바이러스의 부착 자리를 차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는 이 당독소와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곳을 차단해 줍니다. 이런 그 S레이지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당독소가 결합돼서 다 바깥으로 빼주는 거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통해서나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당독소 수용체에는 우리 몸에서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당독소가 몸에서 늘어나면 이 당독소 수용체도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당독소가 많이 늘어나서 수용체가 늘어나면 고정형 수용체 같은 경우에 인체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오히려 수용체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세포에서 당독소가 이렇게 때 고개를 내미는 항체들이 왜 생겼느냐 이거죠. 이거는 당독소로부터 세포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고정형 수용체는 하나의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당독소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당독소가 결합했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한 시그널을 세포에 주게 되고 결국 세포를 터뜨려 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S레이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당독소들을 주어서 몸 밖으로 체외 배출할 수가 있죠. 외부에서 만들어진 당독소는 당독소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포 내에 과산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세포 과산화수소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를 우리가 소독용으로 써봤을 때 아마 그 격렬한 반응을 보셨을 거예요.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자잘한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포를 녹여버리죠. 세균막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균하고 몹시 닮아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몸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막이 열리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막이 열리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활성산소가 이 오버 프로덕션이 되는데,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꼭 많아졌다고 해서 슈퍼옥사이드의 오버 프로덕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먹는 이 글루코스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독소가 몸에 많이 만들어져서 비록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됐다 하더라도 평소에 이 저당 식사를 하고 당 섭취를 줄이는 그런 식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글루코스로 인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 슈퍼옥사이드가 오버프로덕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 글루코스, 당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 슈퍼옥사이드가 많이 만들어져서 미토콘드리아에 파괴하게 되겠죠. 파괴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조직에, 기관에 세포들이 줄어들면서 해야 할 자기 작용을 못하게 돼요. 자기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신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신장의 어떤 디스펑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당독소가 수용체에 붙어서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어 결국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이 채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문을 열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활성산소의 양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전체를 다 파괴할 만큼의 그러한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으나
이 사람이 고당 식사를 해서 중간 물질인 NADH가 늘어나게 될 때 전자전달계에 있는 1번 요 섭 유니트가 있어요. 여기에 영양소는 잔뜩 달라붙어 있는데 유니트가 요 과산화수소나 인해서 데미지가 왔을 때 전자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전자를 전달하지 못하면은 이 전자들이 새 나와요. 결국 이 전체 세포에 안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당독소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독소의 어떤 중간 매개체, 불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칠글리옥살과 세포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당독소 수용체, 또 하나는 당독소를 봉투에 담아서 바깥으로 버리듯이 당독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용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